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과테말라 선교를 보고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증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부부가 과테말라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지난 생애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선진적 전문인 선교사로 미리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첫 30년을 살펴보면, 첫째는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카나다 선교사이며 수의 병리학자인 스코필드 박사를 스승으로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직접 수의 병리학과 동시에 예수님의 박애정신을 배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세계적 학자로 그의 나이 70세에 카나다 대학에서 은퇴를 하시고 곧 이어 한국으로 건너가 82세까지 그의 마지막 생애 12년을 교수로서 또한 자비랑 선교사로서 사역하시고 한국에서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 동작동 국민묘지에 안장되셨습니다. 스코필드는 저의 인생의 멘토이시며 롤 모델이십니다. 수의병약은 물론 수의과 의료 전문인 자비랑 선교사로서도 그와 같은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둘째로 장차 부부 선교사 교육자가 될 아내를 기독교 대학인 서울여자대학에 강사로 나갈 때 그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농촌과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농업경영도 전공하였습니다. 이것은 후에 과테말라 대학에서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 농촌에서 부부 선교사 도역자로 함께 일하시게 미리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저의 대학 시절인 4.19 당시 한국은 GNP가 80% 미만이고 농촌 인구가 전체 70% 이상 되는 세계적으로 아주 가난한 시대에 농촌 개발의 절실히 요구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 재학 시 천안지역 농촌에서 돼지 분양 운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때 농촌 현실을 보면서 수의학을 응용하여 교회를 중심 농촌 개발 사역에 꿈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대학원으로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인 1971년 1월 15일 새벽 저희 아내와 한 살 된 아들과 함께 바로 이 아틀란타 비행장에 내리게 됩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미국 수학 후 미국 수의사 면허도 획득하여 펜실베니아 연구소에서 수의 비행기 연구관 공무원으로 33년간 일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해리스버그 미국 장로교에서 일찍이 장로로 피택되어 신앙을 키우면서 수의과 의료 전문인 선교사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인생 후반기에 구체적으로 선교의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은퇴 나이에 제한도 없고 안정된 공무원 직장을 오로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몇 년 일찍 자진 은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33년간 공무원 은퇴 연금과 두 아들의 후원금으로 충분히 자비랑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2007년 과테말라에서 열린 힘내 대회에서 저는 수의과 의료 선교란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젖소 저염소 사역을 통한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역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한국의 60년대 한 50년 전에 한국 시골의 아주머니가 머리에 쉬고 뒤에는 아기를 업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과테말라의 마을 원주민은 머리에 이고 앞에 이렇게 미고 있는 것이 바로 아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흡사하게 현재 마야 원주민과 한국의 60년대를 비교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먼저 과테말라 입국은 헬퍼 인터내셔널은 미국의 선교단체에 의해서 우리 부부가 함께 가게 됩니다. 이것은 과테말라 선교의 전초기지인 산칼로스 국립대회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2007년 2월에 직접 산칼로스 대학에 찾아가서 교수들에게 얘기를 하고 처음 세미나를 제가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칼로스 국립대학을 더 조금 설명하면은 그 대학은 교수가 7,000명이고 학생이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등록금이 무료예요. 그 대신에 학교가 15군데 지역으로 분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제가 처음에 학교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주니까 그 대학에서 저를 초빙 교수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학에서 교수로서 미국의 선진적인 학문과 연구 경험을 통해 교수 사역은 물론 현미경동 실험기구를 기증하여 동물병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지역사회 목장에 있는 젖소나 그런 낙농동물의 건강을 돌보며 낙농들에게 세미나를 개최해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공생적 신뢰를 구축하여 국립대학을 선교 전초 기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분야인데 대학 사역, 그 다음에 캠퍼스 미스리 사역, 그 다음에는 또 지역사회 개발 겸 교회 개척을 하는 그런 세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 놀랍고 기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며 새로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주시고 계십니다. 또 준비가 되고 때가 되니까 예비하신 통역자를 공중 비행기에서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대학 후배인 소진구 성교사 부부가 현재 그곳에 와서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있는 디키 목사 그리고 또 현재 있는 축성과장 등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통역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는 예수님이고 사방에는 저희 부부 또 하나는 캠퍼스 미니스트리 또 다른 팀 해가지고 여섯 팀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수의과대에 가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저염소 주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특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학교에다가 마이크로스코프나 여러 가지 기구를 제가 사서 기증해서 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특별히 젖소나 저염소에는 유방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진단 연구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 9월에 현지에서 사면은 한 10,000불 넘는데 여기서 5,000초 사가지고 지난달에 보냈습니다. 제가 저염소 사역을 계속하는데 저염소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동네에서 사기 힘들고 값이 비싸서 또 종자가 나빠지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종축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학 캠퍼스 사역입니다. 초기에는 저희 안에 이덕수 선교사가 대학생들에게 ESL을 통한 영어 교육과 교수들에게 속으로 영어 성경만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전 하나님의 선지로 하늘의 비행기에서 한인 1.5세인 정리현 목사님을 캠퍼스 사역의 동역자로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정정학과 대학 교수 출신으로 중남미 대학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 이덕수 선교사가 ESL을 정규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 교육이 아니라 토요일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테말라에서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무척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학생이 아니고 중고등학생이나 또는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특별한 또 임무를 주셔가지고 소그룹 영어 성경 공부만을 했는데 대학생들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하겠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축성학 교수 3명과 의학과 교수 1명, 다른 그룹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그룹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과테말라 비행기에서 이렇게 기적적인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1.5세인 대학생 또는 그 청년들을 불러서 그 대학에서 강당을 빌려서 이렇게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미국의 여자 태권도 선수가 잘하시는데 그분이 가셔가지고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면서 시범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함께 한 번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영어반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설명반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서는 호텔에서 그 학생들을 다 불러서 크리스천 펠로십 리트릿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두 번째인데 이렇게 매년 50명 이상이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인들 초청 특강 사역,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하면 미국에서 주로 1.5세인 전문인 선교팀을 초청하여 미국의 새로운 학문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대학 교수나 학생들에게 전하여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과테말라의 장래 지도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터스키 대학 교수가 와서 강의를 했고, 이것은 또 고등학교 수학과 교사가 강의를 했고, 이것은 미국의 스가 대학원 학생이 와서 강의를 했고, 또 이것은 펜실베니아 저희 교회의 집사님인데 교수신데 가서 또 세미나를 했고, 다음에는 저염소 사역을 통한 교회 개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염소 사역은 과테말라 가나안 마야 온주민 마을 교회 개척 사역에 빵과 복음을 함께하는 공생적 협력 선교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3절로 27을 보게 되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풀을 댄 후에는 새로운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며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즉 이 말씀은 아주 성경적이며 또 하나는 특별히 자리자족하는 그러한 그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현재는 자연 환경이 아주 파괴되는데 이것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회복시키는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적 원리냐? 땅에서 풀을 얼마나 자라게 해서 모든 동물에게 먹게 해주신 창세기 1장 40절, 또 소나 염소나 그런 위가 4개 있는 반추동물은 풀만 먹어도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염소, 소, 양 등 발급이 갈라지고 세균이라는 초식동물은 내육에 있는 말씀처럼 청결식품인데 현재에도 다른 식품에 비해서 굉장히 청결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경적인 그 사역을 보게 되면 창세기와 사세기 보게 되면은 그때 엉긴적과 또 엉긴우유가 나와요. 그것은 현재 뭔가 하면은 치즈나 요구르트를 얘기했습니다. 그 4,000년 전에 이미 현대에서 가장 식품에 좋다는 그 요구르트나 치즈를 먹고 사는 것은 얼마나 이 저염소 사역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장점은 이것은 열대지역이나 추운 지역이나 건조하고 습기나 어떤 곳에서든지 살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풀이나 잎사귀만 먹어 살 수 있고, 또 중미 같은 나라에서는 사계절 풀자라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또 이것은 우유에 비해서 알레르기가 아주 적습니다. 또 하나는 우유에 비해서 유지방의 크기가 아주 작아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과테말라에서는 염소의 젖이 소의 젖보다 4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공동으로 익스텐션 보드 프로젝트를 해서 매년 임신된 저 염소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다 대학에서 하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마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젖 잘 나는 것은 하루에 3리터 이렇게 나는 것은 가격도 지금 500불에 700불 가는 아주 좋은 염소입니다. 이렇게 짜먹고요. 그래서 PGM의 후원으로 제가 성교용 저염소 기르기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저염소를 분양, 기르게 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립하도록 하는 생산적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 집필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4권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팀색을 했는데 이미 저는 거기 가서 저염사역, 말씀사역, 개발사역, 어린이사역, 보건사역, 복음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자동적으로 개척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 우리가 개척한 곳에는 원주민 27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주 전기도 없고 정말로 아주 형편없이 사는 동네인데, 그곳에 저희들이 저염소 10마리를 주고 저녁 먹게 해서 영양식조에서 해먹게 하고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25개의 종족이 살고 있는데 25개의 종족이 다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끼리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핑키시 마을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웃 마을 치아칼티 교회에 비키 목사를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교회도 저염소 분양을 하여 그 교회를 선교지향 교회로 성장케 하여 핑키시 마을 교회 개척에 참석해 했습니다. 트럭을 빌려 2시간 되는 거리를 지난 3년간 주기적으로 신방해서 드디어 지난 8월 2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및 마을 회관으로 사용될 다목적 건물을 헌당식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핑키시 마을인데, 과테말라는 2월부터 3, 4월까지 건조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 하나도 자라지 못해요. 그러나 여름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렇게 우게 돼서 다른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정에 나눠준 저염소입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고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그 동네가 자꾸 전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나타나면은 염소들을 다 끌고 와요. 그런데 한 집에 보통 7, 8명이 사는 식구니까 벌써 10집이면은 7, 80명 되는 아주 큰 동네가 되는 거죠. 재미나는 건, 그래서 염소를 가져오면 우리가 돌봐주고 끝나면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 같은 종족이 이렇게 트럭을 타고서 지금 교회 개척하는 대로 신방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건축하기 전 마을회관에서 성경을 지켰는데 마을회관 건물이 다 넘어지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지난 8월 2일 새 성전 성당식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 대학생이 그곳에 틸라피아 피시 양화장 설치를 그들 자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코필드가 뿌린 겨자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코필드의 겨자씨를 통해 선교의 지경을 한국으로까지 넓혀주시고 계십니다. 1년 전인 2013년 10월 서울대 자랑스러운 수대상을 수상하라는 초청을 받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수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상패대학에는 귀하는 대학 시절 스코필드를 롤모델로 삼아 미국 정부 수의병리연구원으로 봉사하였고, 인생 후반기에는 과테말라에서 교수와 수의과 의료 선교사로 우수한 업적을 수행하고 있어 상을 준다고 적혔습니다. 스코필드 스승께서 제자에게 뿌린 예수님의 박의 정신 겨자씨가 자라 열매를 맺어 제3국 과테말라에 가서 다시 씨를 뿌리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6개월 후인 2014년 4월, 지난 4월 달에 다시 서울대 주최 스코필드 박사 추모 기념식에 저를 추 강사로 뽑아주셨습니다. 갔더니 정말로 어마어마한 잘해보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총장, 그 다음에 정운찬 전 총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종찬 국회의원이며 국정원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 교육 중심지에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한국에 가서 메마른 서울대에 가서 강의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만 끝나서 그래서 요 2가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아주 기쁜 것은 뭔가 하면은 말씀의 겨자씨가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심어져서 나무로 자랍니다. 즉 성경 공부로 시작한 기독 학생들과 소그룹 영어 성경학 교수들에게 심어진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살리고 교회 개척에도 자립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주 한인 전문 선교 현지 훈련, 참 이게 제가 중요할 때 신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수들 전문가들은 단기 선교팀의 일원으로 초청
특강을 하게 했더니 이것이 뭔가 하면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잘 키우면은 전문인으로서 자비랑 설교사로서 양육하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